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2과목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과목 끝나고 2과목에 들어왔는데요. 2과목은 패키지 활용입니다. 그래서 1장 데이터베이스 활용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있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특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직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상호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의 모임,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용될 때 데이터의 중복이 있으시죠? 그것을 최소화하고 통합하고 또 쉽게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일단 실시간 접근성이 있고요. 동시 공유 가능하고 내용에 의한 참조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의 처리라는 거 말 그대로 실시간 접근 처리가 가능한데요. 질의에 대해서 실시간 접근 처리, 응답 처리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 처리 지원이 가능한 거, 그것들을 실시간 접근성 접근 처리라고 하고요. 또 자원의 동시 공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아닌 데이터 내용에 의한 참조, 이것을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내용에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계속적인 변화는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적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질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문, 의문, 물음표, 의미에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필요한 조건을 주어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검색하는 기능, 이것을 또 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장점이라는 것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 그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우리 특징, 개념을 체크를 하셨죠? 그래서 자료의 일치, 최소화해서 자료를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단말기를 통해서 요구된 내용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해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데이터 내용에 의한 액세스 가능하죠. 그리고 일관성, 무결성 유지 및 데이터의 공유 및 표준화 가능까지 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절약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은 뭘까요? 전사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데이터가 만약에 유실됐을 때 파일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처리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요. 운용 비용분에서 부담이 크고 전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B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죠. 한번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위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생성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MS에 또 필수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의, 조작, 제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구조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작 기능이 있는데요. 이 조작이라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조작.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갱신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의 어떤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기능. 이것이 조작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및 보안의 어떤 권한, 검사, 또 병영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기능, 이것을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무결성, 그리고 보안 및 검사, 병행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예요. 스키마도 외부, 개념, 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레코드, 항목의 형식과 상호관계의 전체를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스키마에 대한 파일, 레코드, 또 항목의 형식, 이런 상호관계의 정의. 그래서 종류에는 외부, 개념, 내부 이런 스키마들이 있습니다. 스키마의 종류를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외부 스키마는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 일반 사용자가 본 그런 스키마. 그래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스키마는 통상적으로 스키마라고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어떤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의 어떤 보안 정책, 어떤 무결성의 규칙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게 개념 스키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부 스키마는 중요한 특징이 물리적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입장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 내의 장치 내에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구조.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 관점에서 본 스키마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는 이렇게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망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1대 다로 되어 있는 대응관계로 이루어진 구조. 그래서 계층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트리 모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양으로 1대 다 이렇게 트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의 부 노드가 다수 개의 자 노드. 그러니까 내가 부모 노드가 있으면 또 다수 개의 자녀 노드가 이렇게 트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가가 이렇게 노드로 가지고 있는 거, 1대 다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다 대 다의 대응 관계를 이루어진 강입니다. 그래서 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 형태라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예요. 1대1, 1대 N, N대 M 이렇게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래서 릴레이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거,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포인터 옵션이 없어져서 펜 놓고 자 이렇게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테이블은 데이터들을 행과 열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연결한 거 이건 지워줄게요. 그리고 튜플의 집합이고요. 그죠? 튜플 레코드의 집합.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릴레이션의 스키마 구조는 일정의 수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게 테이블입니다. 또한 이 튜플이 있는데요. 튜플 앞에서 본 것처럼 테이블의 행을 구성하는 개체,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또 속성이 있습니다.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어떤 항목들, 필들이 있었죠. 하나 체크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뭐 학생이나 뭐 이런 전화번호.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어떤 범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전화번호에서는 그 전화번호에 들어와 있는 부분, 표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성별의 도메인은 남과 여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 그리고 다음은 이 키의 개념에 대한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키는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의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에는 뭐 후보 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 대체 키, 슈퍼 키, 외래 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 키가 있죠. 이 후보 키는 뭐냐면 어떤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어떤 튜플의 유일한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번호, 주민번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어떤 유일성, 그래서 하나의 키로 어떤 튜플을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최속성, 유일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속성, 그래서 유일성과 최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후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각각의 속성만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후보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입니다. 후보키 중에서 우리가 사원번호가 선정됐다? 그럼 기본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키는 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널값, 없는 값이 될 수 없고요. 중복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사원번호는 중복될 수 없죠. 그리고 사원번호는 없으면 안 되는 번호잖아요. 그런 것들. 다음은 슈퍼키인데요. 슈퍼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그래서 사원번호가 기본키일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슈퍼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키가 있는데요. 외래키는 한 테이블에 속한 어떤 속성,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테이블에 만약에 R1과 R2에서 테이블이 이 R1이 참조하고 있다면 테이블의 어떤 이 R2의 기본 키와 같은 R1의 테이블의 속성을 외래 키라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강 테이블에 학번 속성 필드가 외래 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키 하나에는 어떤 대체 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 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대체 키는 뭘까요, 여러분들? 대체 키. 네. 이 대체 키는 여러분들 후보 키 중에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기본 키로 정의하면 주민번호가 대체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 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음은 액세스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류, 관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프로그램, 그것을 DBMS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가 있고요. 또 액세스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의 파일의 확장자는 모든 것점 MD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액세스에서는 총 7개의 개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체에는 테이블, 쿼리, 폼, 그 다음에 보고서, 페이지, 매크로
이런 모듈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있으시죠?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이것이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 정렬, 검색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테이블은 데이터는 다른 객체의 원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설계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유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쿼리가 있는데요. 쿼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검색, 추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삭제하는 객체. 이것을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테이블의 어떤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를 추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쿼리는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의 원본 데이터로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폼인데요. 폼은 데이터의 어떤 원본이나 테이블, 그리고 쿼리 등의 입출력의 어떤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폼은 데이터 원본에 원하는 데이터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에서는 어떤 그래픽 화면을 사용자의 어떤 입출력의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어떤 도구 상자나 뭐 시각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관리한 용이한 부분인 게 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이 검색한 자료나 분석 자료의 출력물을 작성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쿼리문은 이제 인쇄용, 보고서, 출력하는 양식,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분류, 요약할 수 있으면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보고서, 출력뿐만 아니라 주소의 어떤 라벨이나 바코드 라벨 등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크로하고 모듈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는 뭘까요? 네, 반복적인 작업을 한 번에 등록시켜 놓고 실행시켜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우리가 높은 거 아니면 중요한 기능을 미리 이렇게 매크로에다가 정의해 놓고 사용하면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모듈인데요. 모듈은 원하는 작업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VBA, 그래서 이제 Visual Basic for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객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크로에 비해서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에는 뭐 페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 네, 페이지.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웨브사이트를 보여주고 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의 어떤 환경과 앱을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웹에 게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림이나 뭐 차트,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2과목에서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 활용 중에 2장 SQL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옵션을 그러면 이 SQL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QL의 개요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 SQL은 IBM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지리 언어로서 오늘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리어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어이기는 하지만 지리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의 구조의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 그리고 데이터 제어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의 이 분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SQL은 용도에 따라 이 DDL, 그리고 DML, DCL,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DL은 데이터의 정의어고요. DML은 데이터의 조작어, DCL은 데이터의 제어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우리가 이 SQL의 이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데이터의 정의어 그리고 조작어, 제어어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정의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정의어는 뭘까요? 네,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그리고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 그 다음에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데이터의 정의어의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create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나 뷰의 어떤 작성, 그죠? 그리고 alter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drop 테이블의 뷰 등을 삭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create는 테이블의 뷰의 등의 작성, alter는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고요. drop은 테이블 뷰의 삭제. 다음은 DM의 조작, 데이터를 조작하는 조작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지리어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그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처리하는 언어를 이 D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와 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 DML. 제 데이터 조작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의 조작어에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select. 그래서 검색문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검색해 주고요. insert. 삽입문이겠죠. 삽입문으로 데이터에 어떤 행을 삽입해 주는 거. 그리고 update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문으로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갱신해 주는 거. 그리고 delete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문으로서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행을 삭제하는 거. 그래서 select는 검색, insert는 삽입이겠죠. update는 갱신하는 거고요. delete는 행을 삭제하는 거. 그래서 조작어의 이 네 가지 유형의 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DCL이고요. 데이터의 제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보안, 무결성, 회복, 그리고 병행 수행 등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결성이나 회복하거나 병행 수어를 제어하는데 이 데이터의 제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관리자가 사용한다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제어를 종류를 한번 보시면 그죠? 렌트에서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거 그죠? 그리고 리복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권한의 부여를 해제 그리고 커밋 그래 데이터 변경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롤블랙은 이 데이터 변경을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어떤 롤블랙 있으시죠? 이것은 어떤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어떤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이 SQL에 대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SQL 부분들은 좀 외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쪽 부분에 2장부터는 좀 외우고 또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또 이제 내용을 좀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외워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시험을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또 뒤에서 한번 쭉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뱅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문제은행에서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되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시간을 좀 시면서 또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